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출근 전 역시나 농장 관리. 집하고 농장에 가깝습니다. 잠시만 나오니까 이렇게 농장 관리 차 잠시 나왔는데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이렇게 안개가 심하네요. 예, 오늘도 농장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관주 복분자 지금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주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이 똑똑 떨어지죠. 예, 간주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닭장에 모이도 주고 이렇게 농장을 한 바퀴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간주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오늘은 배추 최근에 제가 배추 이야기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배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번 제가 예고했듯이 제가 알고 있는 아마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알고 있는 달팽이, 아마 달팽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달팽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아침에 출근 전에 잠시 이렇게 달팽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방제 방법, 달팽이 죽이는 법, 아니면 유인하는 법, 아니면 깊이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달팽이 이동을 힘들게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입니다. 대략 한 8가지나 한 9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팽이는 진짜 습식이 강합니다. 참고로 달팽이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거 완전 대형 사고입니다. 여기는 잠시만요. 여기 왜 잎들이 이렇게 많이 허무하나? 이게 약을 한 번 더 쳐야 되겠네요. 약을 이제 그만 치려고 했는데, 참고로 이렇게 이제 결구할 때, 결구 저기 쌈을 싼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포합형으로 모아질 때, 완전히 싸기 직전에 그 살충제, 그 나방약, 진딧물약 분명히 방지하셔야지 나중에 그 배추 김장할 때, 할 때 배추 절반 썰었을 때 안에 진딧물 생기지 않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피리 방지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한 포기가 조금 벌레를 많이 먹었네요. 아마 방지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원위치 들어가서 이제 다시 그 달팽이 이야기요. 그 달팽이가 한번 생기면, 달팽이는 특성이 뭔가 하면 야행성이다 일단. 그리고 습기를 좋아한다. 뭐든지 방제를 하려면, 저거를 알면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달팽이의 생리적인 습성을 알면 방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습기를 좋아하고 야행성이다. 낮에는 활동하지 않는다. 또 달팽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달팽이는 약 5%만 눈에 보이고요. 나머지 95%는 땅 속에, 습한 땅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달팽이는 그 잎이나 줄기, 그리고 뿌리도 가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금년 전 봄에 이렇게 퇴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퇴비 영향인지 금년 제 요 복분모자 밭에도 그 명주 달팽이라고 하죠. 참고로 이렇게 물이 똑똑 끓는 습기가 많은 부분에 달팽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농약을 살포했었다. 어떻게? 관주로. 달팽이는 그 포식 먹을 만큼 먹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독이 몸에 축적되는 그런 약을 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주를 했었는데, 유기인기 계통 살충제를 관주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흙에 살충제를 관주함으로 해서 그 달팽이를 서서히 그 달팽이의 그 밀도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요, 이렇게 점적 호수 밑에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씀 먼저 드려보고, 이렇게 달팽이 습성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달팽이 방제 방법, 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왕겨.
왕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왕겨는 아시다시피 까칠까칠합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즉 달팽이 연체 동물이거든요. 뼈가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날개 달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기어서 이렇게 무나 배추에 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왕겨가 있음으로 해서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즉 험난한 가시밭길을 만드는 거죠. 우리도 산에 어디 버섯이나 아니면 산나물 뜯으러 갈 때 찔레라든지 이런 가시가 울창한 곳은 가시밭이라는 데 안 들어가잖아요. 역시나 달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를 하다가 왕겨가 많다 그러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는. 그래서 이동을 방해한다. 죽이는 건 아니고 그 근접,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치듯이 일종의 그 방어막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왕겨. 그다음 두 번째, 아마 유튜브 영상 보면 가장 많은 게 아마 커피일 거예요. 커피박, 그리고 커피 엑기스. 참고로 제가 금년 봄에 이런 봄 배추를 심으면서 커피박을 엄청 뿌려봤거든요. 달팽이 엄청났습니다. 진짜 달팽이 그때 못 잡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금방 먹을 배추 같아서 제가 사실은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약으로도 방지를 못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그 방법은 이거 하면 완전히 방지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마 밀도는 줄일지 몰라도 커피박에 대해서는 아마 댓글 보시면 알 거예요. 호불호가 있다.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대체로 안 된다가 많습니다. 안 된다가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커피에는 그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폴리페놀 성분이 달팽이 몸을 녹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된다가 아니고 효과가 떨어지면은 되긴 되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상부의 5%, 지하부의 95%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폴리페놀 성분이 달팽이 몸을 녹인다고 하니까 아마 효과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막걸리를 유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는 진짜 물음표입니다. 글쎄요, 이 막걸리, 이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마 이건 유인 쪽 같은데 저는 그건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전문적인 그 유인 약제입니다. 유인 약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그 달팽이 약 요건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더 설명드릴게요. 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그 김 빠진 맥주를 활용해서 달팽이를 유인한 방법. 아마 달팽이가 그 유인 냄새 되게 자극을 많이 한가 보여요. 이렇게 유인제, 기피제 이런 게 있는데 달팽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달팽이를 유인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달팽이는 아마 그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달팽이가. 그리고 그 맥주에다가 그냥 하면 안 죽으니까 담배 잎이나 우리가 피우는 담배 태우지 않은 그 담배 가루락 합니까? 그것을 넣어가지고 같이 해야지 그 니코틴 성분이 우리 니코틴 계통의 그 농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니코틴 성분이 그 담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방법, 요거는 실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런데 그 맥주 가격, 담배 가격 감안하면요, 담배 안 피우시면 담배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아마 전문적인 유인약제가 제가 권하는 방법입니다. 맥주라든지 커피라든지 막걸리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전문적인 유인약제를 권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달팽이는 농약으로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커피박이나 어성초, 그리고 그 소주 한 35도 이상의 독주, 그걸 희석해 가지고 숙성하고 난 뒤에 500백으로 뿌려주면 그 달팽이 기피 효과가 있답니다. 기피, 아마 어성초에서 나는 그 향이 달팽이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향이 있는가 봐요. 이거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기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해서 잡는 방법, 달팽이는 이런 배추잎이나 오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이건 배추밭에 배추잎을 좋아하는데 오이로 유인한다,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다른 작목에는 오이를 썰어 놓으면 유인이 된다. 그러면 잡아서
없애는 방법, 즉 오이에 아마 습한 것을 달팽이가 유인해서 그 밑에서 먹으면서 아마 그 유인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달팽이가 후각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대체로 하나 더 빠졌네요. 9번째로 그 잡초. 예, 지금 이렇게 좀 잡초 참 불가의 전쟁 참 풀은 못 이긴다 하는데요. 우리 그 어르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풀은 못 이긴다. 서리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때 잠시 휴전할 뿐이지 이길 수는 없다 하는데, 잡초라든지 토양 표면을 좀 깨끗하고 건조하게 하면 달팽이 이동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어제 물 주는 방법도 저녁보다는 아침에 주라고 했죠. 아침에 주고 저녁에는 야행성이니까 좀 뽀송뽀송한 상태로 놔두면 달팽이가 좀 이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농약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존 알려진 농약 방법입니다. 농약 방법. 제가 농약을 이렇게 설명드려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돌격대, 그리고 파단입니다. 이거 알려진 방법이죠. 둘 다 나방약입니다. 나방약이면서 그 침투성이 돼가지고 요 조합은 굴파리, 특히 굴파리 같은 경우는 잎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파잎 굴파리라든지 이런 것 보면요. 근데 그것을 죽이려면 약액이 침투가 돼야 돼요. 예, 참고로 이 돌격대는 지금 유기인계 농약이 거의 대부분 다 고독성 어쩌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냥 남겨진 약 중에서 몇 가지 안 되는 농약 중에 하나고 작용기작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인계 농약 결국은 누적돼 가지고 먹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만성 독성 때문에 달팽이가 죽는 그런 아마 원리 같습니다. 요 돌격대와 파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단도 작용기작이 아주 특이한데요. 파단은 중추신경을 좀 차단하고요. 그리고 신경 활동을 좀 마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천연밀도 유도형 살충제라서 천연물로서 어떤 걸 유도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방에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 이런 배추나 이런 무 같은 거 아주 어릴 때는 약해가 유발될 수 있다. 어릴 때. 그러니까 그건 주의해야 된다.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설명을 내가 어디서 봤나? 여기 밑에 보시면 십자가, 제일 밑에 있네요. 십자가 확대를 하면요. 보시면 십자가는 어릴 때는 살펴를 주의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피부 알러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파단은 약액을 살포할 때 옷을 충분히 방제복을 입지 않고 피부에 자극하면요, 피부 알레르기가 나서 심할 때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 정도로 특이한 작용 기작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용 두 가지 약은 알면서도 배추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저도 배추를 먹어야 되잖아요. 배추를 먹어야 되는데 왠지 치기 싫은 약이라요. 예, 왠지. 하지만 배추에 등록되어 있고 수확, 여기 배추에 보면요. 배추에 보면 수확 7일 전, 일주일 전까지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대체로 배추에 칠 때는요, 수확 3일 전, 보통 그런 거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 10일, 14일 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언제 솎아서 쌈을 싸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대농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확 시기가 늦기 때문에 달팽이가 많다, 고민된다, 그러면 이렇게 돌격대 플러스 파단 이 두 가지를 살포하면 달팽이가 많이 죽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전문약제입니다. 전문약제 뭔가 하면 이런 달팽이 약들이 있습니다. 요건 유달팽이 싹 저희 사무실 판매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달팽이 약들은 여기 성분을 보시면 글씨가 나오나 잠시 확대를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요거 메타알데히드 그리고 사용 방법은 요 나오는 곳에 적당히
몇 알갱이씩 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해서 구제하는 그런 방법이다. 유인해서 뭐 생활 주변 뭐 집이라든지 하단 그리고 이런 채소 이런 데 쓰시면 되고요. 이 메탈데이드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달팽이가 보면요 몸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습도가 많다고 그랬죠. 습기가 스스로 습기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풀이라든지 이런 배추 같은 걸 많이 먹는데 그 메탈데이드는요 특성이 부드럽게 하는 점액을 생성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빠르다. 뭐 이것 외에도 그 달팽이약으로 뭐 황산 처리라든지 뭐 소화기관에 장애를 주는 그런 것들 약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이거는 좀 연구 중입니다. 이건 아직 결론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2차례 약을 살포를 했는데 뭐를 살포했는가 하면 나방망제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에이팜이나 뭐 이런 약들을 제가 보통 많이 권유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 다른 약을 권유하기 위해서 제가 약액을 금년도 단 거를 제가 한번 살포를 했었거든요. 어떤 걸 살포했는가 하면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죠. 나방약으로 제가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요 볼리아무레시 요게 우리 흔히 아는 나방약 알타코아, 그리고 노린지라든지 이런 부진제로 잡는 아타라 두 가지 합제입니다. 합제. 요 볼리아무레시와 그리고 진딧물 때문에 제가 스트레이트를 제가 살포를 했는데, 두 가지 특성을 보면요 뭐 어떤 게 됐는가 하면 진딧물, 나방 두 가지 합치면요, 그리고 뭐 꽃노랑 총치벌레 멸구, 그리고 홍명나방 나방류에 강하고, 그리고 노린자든지 굴파리, 그리고 꽃매미 뭐 이런 거 같이 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살포해서 그런지 아직 관찰 대상이에요. 제가 봐도 지금 달팽이는 보이지 않는다. 달팽이는 나방은 있는데 달팽이는 보이지 않는다. 아주 특이한 그런 상태인데 관찰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회사, 볼리아무레시는 신젠타에서 나오고요, 스트레이트는 동방아그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농약회사에 제가 연락을 해서, 제가 농약을 34년째 하다 보니까 농약회사하고도 나름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봤어요. 자, 두 가지 특성 중에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살충 효과가 있는 건지, 달팽이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유의 향으로 인해서 기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마 연구소에서 달팽이를 잡아서 한번 이 부분을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제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예, 제가 농약 취급량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갑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또 듣는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놨다. 아마 나중에 그것이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 제가 이것을 진딧물 방제와 나방 방제에 근해도 좋지 않을까. 특히 볼리아무레시는 저게 3일이 살포합니다. 그리고 수확 3일 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3, 4일 지나서는 이렇게 또 벌레가 또 먹습니다. 벌레도 먹고 하지만 방제 효과는 좋다. 그래서 새로 생긴 잎들은 지금 깨끗하다. 오래 묵은 것들은 처음에 초기에 제가 약을 좀 살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벌레도 있었고 한데, 요 한 포기만 지금 요게 쌈을 못 싸고 안쪽에 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약액이 덜 갔거나 여기는 아마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약을 천상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약을 그만 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잎들이 처진들이 모아지면서 같이 쌈을 싸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바깥쪽에 있는 잎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면 바로 이제 탄소 동화작용을 많이 하는 공장 역할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서 안에 이제 잎들을 하는데, 여기에도 벌레를 먹었다 그러면 오늘 퇴근하고 천상약을 한번 쳐야 되겠네요. 이게 오늘 이제 다른 약을 칠 겁니다. 왜? 2번 쳤기 때문에 사용 수확 안전 기준도 중요하고 안전 사용 횟수도 중요합니다. 농약은 볼리아무레시 같은 경우는 3회, 그리고
그 스트레이트는 2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겐 다른 살충제 한번 제가 살포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한번 살포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이 또 길어지네요. 아유, 제가 말을 빨리 한다고 했지만은 좀 길어졌다. 이렇게 한 9가지 달팽이 방지하는 방법 패턴, 그 중에 한 가지씩만 해도 사실은 10분 15분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제가 권하는 것은 방제 효과가 가장 빠른 이렇게 메타알데히드 성분이 있는, 요거는 지금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달팽이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런 달팽이 약, 이렇게 뭐 약 이름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을 유인해서 살포하는 그런 방법, 이것을 제가 권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영상이 길어졌는데 얼른 준비하고 출근해야 되겠네요. 예. 벌써 무가 이렇게, 쏙잎은 살짝 노랗네. 이렇게 무가 이제 알이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예, 감사합니다.